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찍은 동영상 2개를 올리고 잠시 혼자서 폭풍안설에 산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이 동영상 찍는 게 보통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제가 근래에 와가지고 한국당을 살리기 위하여, 황교안을 살리기 위하여 자유우파 무당층이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본격적인 정치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원래 그러려고 고고TV를 개설했습니다. 그러자 좌파는 물론 우파까지, 무지몽매한 우파까지 고고TV가 위장우파다, 좌파다 하고 댓글을 보면은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고고TV가 위장우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뭐 수입도 없이 노력의 대가도 없이 이런 방송을 하는데 왜 그래 시잘데없는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1인 방송인데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대형 유튜버는 다 직원을 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상상과 허망한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고고TV는 팩트를 중심으로 되도록이면은 예측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고고TV가 요새 많이 힘듭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항상 이런 걸 찍는데요. 우리는 경험과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경험과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과 황교안과 이해창을 우리는 되돌아보자. 이해창이를 되돌아보자. 지금 현재 시국의 상태는 말입니다. 현재 조국 사태는 일단은 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사태는 그 다음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도 정권의 게이트죠. 이거 이상의 더 큰 것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의 방어와 압박과 은폐가 너무 가멸차게 가해지고 있어요. 살겠다는 거죠. 문재인은 더 이상 자기의 부정부패가 들키지 않도록 살겠다는 건데 그러나 더 큰 것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해야 되느냐. 연비제 끝나고 공수처 끝나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즉 한국당이든 한국통합당이든 무조건 과반 이상을 넘겨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만 하면 되므로 과반 의석으로 연비제 공수처법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대권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방송인데요. 이제는 한국당이나 자유우파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더 이상 소리치지 말고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전열을 정비해서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당이란 간판이 깨지거나 비대위로 간다. 이런 게 제 예측인데 이거는 90% 이상입니다. 틀린가 만 나중에 보세요. 제가 한 달만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연비제하고 추석 지나서 2달 안에 한국당은 정비돼야 된다.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된다. 근데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비제 공수처법 끝나고 보름 내지 한 달뿐이 없다. 한 달 안에 결정 납니다. 보세요. 결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면은 필패한다. 자, 박근혜는 김종인은 경제적으로 좌파 색채가 있죠. 그죠? 그건 분명하죠. 김종인 등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좌파 색채를 입혀서 당선이 되었다. 당선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공천권을 진박으로 갔다가 공천권을 휘둘려다가 폭망을 시켰다. 우파 괴멸을 시킨 장본인이다. 박근혜는 이걸 갖다가 짚지 않고는 탄핵 비탄핵을 논할 수 없다. 또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폭망을 가져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는 겁니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가동시켰던 그 김종인을 다시 재가동해서 완전한 공천권을 줬다. 공천권을 주고 이해창과 정책내를 갖다가 친노를 잘랐다. 못 나오게 했다. 국회의원을. 그리고 압승을 한 뒤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은. 그 다음에 황교안은 이해창은 그 기라성 같은 당대의 거객들 김윤환,
이기택, 이승석 이런 사람을 다 잘라내고도 공천학살을 하고도 실패했다. 왜 그랬던가? 중도무당층과 민주화 세력을 거부했다. 이인재는 제3당을 차렸고 정봉준도 또 제3당을 차려서 김대중한테 노무현한테 정권을 상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해창이 우파만 갖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판이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우파. 그 당시 좌파 우파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 황교안은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대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어정쩡 항상 한 발 늦게 10번 넘게 뒷방만 치고 있다. 국민이 선도하는데 황교안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황교안은 이대로 가면 황교안이가 대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종로 출마를 당장 단행하지 않으면 황교안은 필패할 것이다.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 제가 이런 말이 했는데요.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제 개인 방송을 드리고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을 잠깐 읽어두고 끝내겠습니다. 고고TV를 지금 위장우파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고고TV를 우파, 위장우파, 사이비우파, 좌파라 하는 방송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고TV 7개월 전 과정을 보신 분들은 그런 초지일관 방송을 보면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제가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고고TV 여명은 고교 시절부터 한 번도 민주당의 뿌리를 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낙곰수 등을 지지한 적이 없다. 항상 뒤에서 싸웠다. 고고TV 여명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정치가 중에서 박정희가 유일무이하다. 박정희는 혁명가였고 개혁가였고 현재도 박정희는 그러하다. 심지어 고고TV 여명은 김일성 정권과 해방 후 통일을 주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도했던 김구도 의심하는 것이 바로 고고TV 여명이다. 저 김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중근은 좋아해요. 그래서 고고TV 여명은 누가 되든 문재인만 퇴진시키면 된다. 일단 그 악보도 치고 어떤 당이든 통합되어서 과반을 훌쩍 넘기면 된다. 그리고 지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재정비하면 된다. 그때 가서 또 싸워야 되겠죠. 황교안만이 그래서 답이 아니다. 황교안의 진정성과 애국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어떤 정치인, 좌파는 좌파 정치인, 우파는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 진정성과 애국심을 의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장우파가 되고 위장좌파가 된다. 현재 참칭 우파 유튜버들은 참칭 우파 유튜브를 하면서 우파 유튜브를 리드하는 몇몇 우파 방송의 과거 전력을 보기를 바란다. 과거 전력을 보기를 바란다. 내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국민을, 시청자들을, 나이 먹으신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분열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폭망하지 않게 해야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방영을 해요. 그러나 우파 분열의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의 요체는 통합이고 융합입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권을 찾고 그러는 것이죠. 어떤 유튜버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렇게 환거했다. 그리고 운동권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했고 김용민, 김어준을 지지했다. 같이 놀러도 다녔다. 같이 어울렸다. 조갑재 선생을 비판한 적도 있다. 싸운 적도 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은 현재 황교안을 갖다가 동기동창으로 해서 대통령만을 이어놨었다. It's okay. 인정합니다. 그 정치란 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방송이 타 우파 유튜버 방송을 대고 위장우파라고 하면 안 된다. MB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던 모 방송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나는 MB 슈퍼맨이다 하고 달고 다녔다. 그런데 현재 정치 상황에서 기사만 읽고 현재 정치 상황에서 제대로 직설직론을 안 한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방송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전향의 문제, 과거는 듣고 자신들의 전향의 문제, 과거는 듣고 현재 자유우파를 지탱한다 하면서 문재인을 퇴진하는 운동하는 점에서는 우파다. 인정한다. 인정 안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물어볼 적에 바미당의 하태경이나 한국당의 심재철은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한 운동권이었다. 이 사람들도 우파로 전향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을 퇴진을 위해서 싸운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전략에 반대했던 김무성, 유승민을 갖다가 탄핵하라고 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거죠. 김무성, 유승민도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고 시키고자 한다. 나도 또한 유승민 같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고TV 여명도. 그러나 유독 참칭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김무성, 유승민을 탄핵 62적 탄핵 5적으로 몰아서 재단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MB에게 충성하고 과거에 좌파에게 충성했던 그리고 현재는 우파 유튜버 방송을 하는 이들은 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1월 4일 현재의 정치권은 좌우를 막론하고 박정희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우파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전향했다면은 우파, 무당청, 중대청 통합을 위해서 정권 탄압을 목표로 헌신해야지 특정인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특정인 목사를 지지한다 하고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들이 우파와 자유시장 경쟁주의와 그 다음에 국민을 분열시켜서 결국에는 당이 쪼개지고 정권을 되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송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한 것으로 모아야 된다. 통합으로 가야 된다.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끌어들이고 누구만 지지하고 그것은 되지 않는다. 초대에 말씀드렸죠.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가야 된다. 누구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문재인을 제거해주면 될 거 아닌가. 특정인 황교안을 지지하고 탄핵파, 반박근혜파, 친이계를 배척하고 국민이 개혁하라는 국민은 지금 황교안을 보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한국당에도 있지만은 국민이 개혁하라는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방송이 국민 정체를 통합하는 정령위성 우파 방송이 아닌가 하는 게 고고TV 여명의 생각입니다. 2020년 1월 4일 현재 황교안이 유일한 대안인 듯은 합니다. 그러나 향후 한 달 내에 황교안 당이든 통합당이든 전열 정비가 될 것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이 오늘 썼는데요. 내 생각하고도 비슷해요. 지금 문재인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독주를 하는 것은 약한 야당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입니다. 야당이 강하고 야당이 정략과 책략이 뛰어났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50명 가고도 싸울 수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총선을 패배하면은 좌절한 국민들이 야당 먼저 응징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당은 문재인당에 필패한다. 총선에 실패하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국민은 더한 도탄이 빠진다. 따라서 황교안은 공천권에 대한 미련을 던지고 황교안당이 반문재인당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누가 봐도 황 대표 황교안의 영향권이 없는 영향 박혀 있는 주대선 인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 현 정치상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공천권과 당의 비상관리 비대권을 맡겨야 한다. 그래야 자유우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제 생각과 똑같아요.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국민은 압박을 해서 황교안 체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어제 큰 실수를 했어요. 뜬금없이 그 수도권 험지 출마요.
종로 험지 출마라 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 그런 식으로 미직미직 말이죠. 뒷공문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리드하냐고. 국민이 바본 줄 아십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